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에 또 낮에 또 방송을 처음 합니다. 민감하신 분들께서는 뭔가 썸네일이 바뀌었죠? 네, 썸네일이 바뀌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지금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그러니까 영지식 증명, 올해부터 해서 이제 이더리움의 창시자가 영지식 증명을 통해서 뭔가 좀 이 이더리움을 좀 더 확장성을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진을 보면 영지식, 영지 버섯이죠? 네, 죄송합니다. 네. 일단 뭐 오늘은 영지식 증명에 대해서는 뭐 저보다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면 그냥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면서 이게 우리 로커스를 메인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어떻게 이제 이걸 보셔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려고 낮에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음 지금 현재 지금 이거 보시면 이 외국 유튜버거든요. 이제 뭐 저도 즐겨보는 유튜브예요. 코인사이더에서 지금 제목을 보시면 네, 끝났답니다. 네, 이더리움이 네, 이 확장성 전쟁에서 확장성 싸움에서 블록체인 확장성 전쟁에서 이겼대요. 그럼 뭘 가지고 이기냐면 이게 지금 네, JK 영지식 증명을 가지고 승부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게임 체인저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잘 보시면. 네. 네. 그래서 이 EVM이라는 거는 가상 머신이거든요. 그래서 영지식 증명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어쨌든 해보겠다는 건데 이 영지식 증명이라는 게 거의 40년 전에 나왔어요. 40년 전에. 지금 당장 나온 기술이 아니고 40년 전에 나온 기술이에요. 그럼 뭐 대충 뭐 보자면 그러니까 어떤 분께서는 이 0이 영혼의 0인 줄 아셨다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증명을 한다는데 일단 이해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알리바바가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주문을 알아야 되잖아요. 비밀번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예를 들어 네이버에 로그인 하신다고 하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밀번호를 한 명만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저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요. 내 아이디의 비번이 열려라 참깨예요. 근데 이건 네이버가 몰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네이버가 내 걸 몰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만 알고 한쪽은 모르는데 그럼 이게 검증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제 좀 이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정말 쉽게 이거를 풀면은 이제 어쨌든 누군가 하나는 그 검증자가 필요합니다. 검증자가 필요한데 그 검증자가 이 보면 오른쪽 길과 왼쪽 길로 있는데 검증자가 자 왼쪽 길로 나와 보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조건에서 그렇게 왼쪽 길로 나와 보냐고 하냐면 동전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을 던져서 검증하기 전에 동전을 딱 던집니다. 앞면이 나오면 이 알리바바는 왼쪽 길로 나와야 되는 거고요.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오면 오른쪽 길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검증자가 이쪽에서 알리바바가 오른쪽으로 나오든 왼쪽으로 나오든 동전을 던져서 이 동전이 앞뒤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검증자는 비밀번호를 몰라요. 알리바바는 이제 비밀번호를 알아요. 그래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나 아닌 다른 누군가도
똑같이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와가지고 오른쪽 길로 나오면 로그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증자는 어떻게 검증을 하냐면, 어, 비밀번호를 모르는 사람이, 확률적으로, 네. 이게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비밀번호를 모르면 왼쪽으로 나올 수가 있나요? 없나요? 이 문이 안 열리기 때문에 왼쪽으로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전을 계속 몇 번씩 던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왼쪽으로 나오고 오른쪽으로 나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비밀번호를 모르는 사람은 오른쪽 길로밖에 다시 되돌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막혀 있잖아요. 이게 영지식 증명인 거예요, 이게. 네. 한 명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률적으로 계속 동전을 던져가지고 이 사람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계속 잘 나왔다 하면 이 사람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쉽게 표현해서 로그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비밀번호를 모르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때마다 왼쪽 길로 나와야 되는데 왼쪽 길로 못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비밀번호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고 로그인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정말 쉽게 얘기하면 이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어저께 제 단톡방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제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게 좀 편할 것 같다고. 뭐냐면 자 비트코인은 그리고 블록체인은요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생성하지 못하고 네 그러죠? 새로운 뭐라고 해야 될까? 다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한 루프예요. 무한 루프. 무한 루프를 비트코인은 돌릴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주 전 영상에서. 왜? 그러면 너무 느려지고 채굴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더리움인 거예요. 그죠? 이더리움은 계속 무한 검증을 통해서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스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가스가 있으면 네가 무한으로 돌려도 되는데 가스비 아까우면 네가 안 하겠지.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자 무한 루프가 왜 중요하냐면 무한 루프가 있어야 이게 완전한 프로그램으로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예요. 영지식 증명을 하려고 하면 계속해서 몇 번이고 몇백 번이고 돌려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결국엔 이것도 트랜잭션이란 말이에요. 계속 서로 정보를 주고받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지식 증명이 모르겠어요. 다른 유튜버들은 다 이 영지식 증명을 가지고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다른 블록체인들이 확장성을 갖고 다시 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지식 증명이 엄청 핫했어요. 제가 작년부터 핫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더리움 창시자까지 이 영지식 증명 가지고 확장성의 우위를 점하겠다. 확장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네. 사람들은 와 이제 뭐 영지식 증명도 나오고 이더리움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이더리움뿐 아니고 다른 레이어 1 코인들이 네. 그 뭐야 네. 다른 레이어 1 코인들이 이제 뭐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이겁니다. 만약에 이 영지식 증명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해도 결국에 기존의 블록체인들이 이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속도에 있어서 지금 그것 속도의 문제를 못 잡고 있는데 여기에 영지식 증명까지 완벽히 올릴 수 있을까? 네. 그럼 결과적으로 항상 어느 쪽으로 가는 거냐면 원장의 구조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샤딩인 거예요. 샤딩. 네. 샤딩의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샤딩을 얘기하다가 이제 갑자기 영지식 증명으로 옮겨 타는 경우가 되겠는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결과적으로 이 블록체인을 제대로 쓰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제가 지금까지 본 기술 중에는 블룸이 갖고 있는 기술이 가장 탁월하다 이건 거죠. 그 지식 차이를 어, 그 지식의 차이, 기술의 차이를 좁히는 건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이미 이 코인들은
상위에 지금 현재 우위를 점하고 있는 블록체인들은 언제든지 좋은 기사들을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확장성을 잡을 수 있는 게 영지식 증명이다. 그걸 연구해가지고 앞으로 업데이트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시면 되냐면 마음 편하게 야 진짜로 물론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그 격차가 많이 나는 건 맞구나. 안전하구나. 네, 이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영지식 증명을 공부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이해하는 거는 쉽게 그냥 이해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걸 잘 못 알아보니까 제 설명을 듣고도 더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보다 더 영지식 증명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 더 쉽게 얘기하는 유튜브도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시면서 아 영지식 증명이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게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계속 검증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이 시점에 트랜잭션이 더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신다? 그러면 이제 진짜 마음 편하게 주무시면 되는 거죠. 발 뻗고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현존 최고라고 불리는 블록체인들의 무기를 제가 다 검색을 해보니까 핫한 거예요, 핫한 거. 재작년에 블록체인의 메타버스가 핫했던 것처럼 이제 이 영지식 증명을 가지고 이제 뭔가 해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을 이제 주는 거죠. 뭐 블룸도 마찬가지고 블룸은 아직 이제 메인넷 준비 중인 거고 봄은 시작이 됐고 아직 제가 있는 곳은 좀 추워서 봄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라서 아직도 패딩을 입고 다니는데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봄이 되지 않을까. 그때부터 사전상에 5월 말까지 봄이잖아요. 그때까지 그냥 편하게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예, 메인넷이든 메인넷 이전에 통합 테스트넷이든 하겠다고 재단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를 보시면서 봄이 왔는데 왜 안 하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본인만 스트레스를 받으시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방금 뭐 시총이 270이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217조가 270조가 시총 270조를 갖고 있는 그 블록체인 재단도 내놓을 수 있는 게 영지직 증명이다. 저는 거기서 뭔가 좀 안도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지식 증명하고 같이 이더리움이 JK 롤업이라고 하는 것, JK 롤업이라고 하는 거를 내세워서 이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잘 될까? 증명인의 신원을 개인정보 제공 없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정보를 우리는 어쨌든 어떤 네이버든 구글이든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들어가는 건데 이 영지식 증명은 개인정보 제공 없이 검증을 해서 뭐 데이터 과부하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전적인 용어인 거고 그런 계속 검증 과정을 통하면 과연 그 트랜잭션이 버텨줄 수 있을까? 과부하를 낮추려고 하는데 그런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누구는 레이어 2는 블록체인이 아니다라고 하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레이어 2는 블록체인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는 뭐 정확히 없겠지만 과보를 줄일 수 있다고 했지만 이 기술을 사용하면 이 기술이 정확히 이더리움에 녹아가지고 어떻게 이제 될지는 어떻게 발전할지를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영지식 증명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하게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위에 있는 블록체인이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계시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검증자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왼쪽으로 나와야 되고 뒷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걸 계속해서 수학적 확률로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무한 루프를 돌려야 돼요.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드는 겁니다. 물론 블룸도 아직 통합 테스트넷조차 발표를 안 했지만
게임 체인이 돌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증명이에요. 게임 체인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뭐 저는 통합 테스트넷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재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빨리 했으면 좋으니까 메인넷을 빨리 런칭했으면 좋겠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예. 게다가 저는 완전 개발자도 아니고 뭐 코딩도 잘 모르는 사람이고 이런 개념만 아는 사람이라서 이런 뭐 바보 같은 그러니까 개발자분들이 바라봤을 때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게임 체인이 돌아가는 마당에 통합 테스트넷이 잘 돌아간다는 건 예, 그거는 제가 뭐 개발을 굳이 뭐 직접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검증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별하나님, 네, 안녕하세요. 청중님도 안녕하세요. 네, 토마르님, 안녕하세요. 네, 이게, 뭐 좋은 얘기인데요, 토마르님, 뭐 이런 것들은요. 네, 뭐 이게 뭐, 이게 뭐 확실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정보들은, 네, 뭐, 저랑 친한, 어쨌든 블록체인 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은 잘 모른다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은 토마르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네, 정확하게 어떤 출처에서 이렇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청중님 안녕하세요. 춘래 불사춘. 봄은 봄이로되 봄 같지 않다. 다음 주 되면 따뜻해질 겁니다. 네, 다음 주 되면 따뜻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네, 어, 제가 어제 제 방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을 뭐 이렇게 타겟으로 말씀드린 건 절대도 아니고, 다만 그냥 여러분들께서 마음 편하게 계시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제가 만약에 개발자라고 하면 저는 내가 뭐 도와주려고 갔겠어요. 근데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 얘기만 안 했어도 이렇게 막 이렇게 기다리신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제가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 얘기를 안 하면 또 뭐 아무 말도 없냐 막 이런 얘기만 할 것 같아요. 예. 뭐 누구도 뭐 탓할 수 없는 뭐 그런 거고 탓을 하려고 하는 말도 아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계속 스트레스 받아봤자 여러분들만 이제 예, 혼미해지시는 겁니다. 자, 희망회로 한번 돌려보시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지금 일주일 동안 32% 올라갔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비트코인이 하루에 48%까지 떨어진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없어졌어요. 어디 갔지? 음, 자, 잠시만요. 이게 재밌는 영상이거든요. 제가 2019년도에, 네, 2019년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거든요. 비트코인이 1300만원 가는 그 장면을 2019년도에 허접하게 이제 그때는 이제 저 뭐 영상 편집 이런 것도 할 줄 몰랐고 반디캠으로 이제 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거고 그 다음 영상이 네 다음 영상이 2019년 6월 27일 날 1600만 원 찍은 거를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죠? I told you so라고 했잖아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왜냐면 블록체인 이때만 해도 이때만 해도 투기꾼 소리를 들었고 막 사람들이 그냥 한탕만 노리는 한탕주의자라고 개 막 비아냥거렸단 말이에요. 이때만 해도. 예. 그, 근데 그때 380만 원이었다가 1600만 원까지 찍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올린 거예요. 두 번이나. 한 번은 1300만 원, 한 번은 1600만 원. 봐. 내 말 듣고 비트코인 샀으면, 네. 물론 뭐, 예, 이제는 좀 더 성숙해져서 뭐, 안 믿으시는 분들은 절대 사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녀요. 지금 이걸 보시고서도, 블록체인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을 사지 마세요. 모르시면, 안 사면 되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그게 8천만 원까지 딱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네, 몇 년 전이죠, 여러분? 4년 전이에요, 4년 전. 정확하게 3년 6개월 전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오래 걸려요. 네,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 만약에 비트코인 투자를 해놓으셨으면은,
어디다가 이렇게 물어볼 때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답변이 예, 좀 기대하게 만들어서 조금 문제긴 한데 어쨌든 비트코인 투자한 사람들은 아마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때. 특히 채굴 하시는 분들 주변에 계셨는데 채굴장 문 닫으신 분도 많았어요. 근데 승자는 누구냐? 울며 겨자 먹기로든지 아니면 블록체인을 비트코인의 미래를 보고 예, 투자하신 분들만 성공하신 거죠. 그 진짜 4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제 이런 기사까지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자, 뭐죠? 팀 드레이퍼. 네. 저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회사들 적어도 급여 2번 줄 비트코인 사둬야 된대요. 야, 이제 비트코인을 사랍니다, 이제. 네, 왜요? 예, 지금 은행들 파산하고 그래 버리니까 이제 자산으로 완전히 인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 은행에만 의지하는 것은 도박이래요. 얼마 전, 4년 전만 해도 어떻게 됐죠? 비트코인 하는 사람들, 예, 예, 일명 박땡땡의 난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법무부 장관이었나요? 예,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그죠? 예, 투기꾼, 도박꾼 취급했어요. 정부에서. 그죠? 근데 이 3년 6개월 만에 이런 기사를 제가 보게 될 줄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빨리 보게 될 줄 몰랐어요. 적어도 2025년 정도는 돼야 이런 기사를 제가 볼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아, 그렇죠. 네네. 청중님께서는 항상 느긋하신 게 느껴집니다. 뭐 느긋한 건 뭐 누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들, 청중님 만약에 계시면, 아니, 다른 분들도 계시면, 이 기사를 보고, 이게 어? 이 사람 말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닌데,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이런 시기까지 와서, 물론 블록체인으로만 봤을 때 비트코인은 정말 쓰잘데기가 없는 거지만, 금으로서의 역할은,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은행에만 의지하는 것 자체가 도박이랍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욕을 먹겠지만, 그거예요. 은행은 지급 준비율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90%를 우리 돈 가지고 이자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합법적으로 해줬고,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은 예금자 보호법 자체가 우리나라랑 금액이 다르거든요.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은행은 5천만 원까지 이제 예금을 해줬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이 하도 이런 일들이 많고 특히 돈이 많으면 횡령도 많고 하니까 모럴 해저드가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뱅크런 사태가 많이 나고 하니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걸 다른 자산도 이제 갖고 있어줘야 된다 이런 기사를 낸 거겠지만 뭐 이거를 이 기사가 나왔다고 뭐 비트코인이 올라갔겠습니까? 올라가려고 하니까 올라간 거지. 근데 점점 이 시장 자체가 정말 제도권으로 편입되고 한번 편입되는 순간 그 상승 속도는 장난 아닐 겁니다. 왜냐면 돈이 몰리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에 그 허니버터칩도 제가 그때 그 직장인일 때 허니버터칩 막 구하려고 한 달을 막 구해봤었는데 뭐 1,500원짜리 원가가 1,500원짜리인데 만 원에 샀대요 한 봉지에.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은행도 솔직히 말하면 예, 썩 그렇게 뱅크런이 나면은 책임도 못 지면서 맨날 다 그거를 예금자들한테만 책임을 넘겼었고 지금까지 그래왔었고 이게 금융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막 합리적이지만도 않고 이성적이지만도 않다는 개인적인 저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 왔기 때문에 언젠가 이런 기사가 나올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는 좀 빨리 나와서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5년 넘게 투자하시고 어떤 특정 코인만 그런 게 아니라 비트코인부터 먼저 이렇게 사셨을 거고 그렇게 5년이 지나니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전 이더리움 재단 커뮤니티 총괄 폴리곤 합류. 네, 네. 청중님께서 기술적 진보는 한동안 저항에 직면하기 마련인데 팀드래프 저런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 기사를 보고 또 뭐 나뉘어지겠지만 저도 청중님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예.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크고 특히 저한테 예, 제가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바는 더 큽니다. 그래서
하면, 거짓말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뭐 다른 루트를 통해서 확인한 것들, 해외를 통해서 확인한 것들을 보면, 재단에서는 현재 이렇다 할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기술적인 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게임 체인이 잘 돌아가는 걸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저는 질문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잘못된 것 같은 질문도 있는 게, 어, 뭐 무거운 거 올리는 건 당연히 좋죠. 근데 이 가벼운 것도 지금 올릴 수 있는 블록체인이 없잖아요, 현존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블록체인의 지금 현재 가격은, 지금 그 블록체인의 현재 가격은 시총 270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만 해도 이더리움 시총이 250조, 254조 요 정도 된 것 같거든요. 네. 어머. 저희가 맨날, 제가 항상 코인마켓캡에서 맨날 틀잖아요. 네,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는데 암호화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 0.01%도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뭐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시총 100이 밑으로는 뭐, 네, 시총 30위까지만 그렇게 많은 상승이 온 거고요. 어, 나머지들은 사실 뭐 안 오른 것도 많이 있어요. 뭐 요건 뭔지 모르겠는데 일주일 동안 77%나 올랐네요.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거의 많이 올라갔네요, 다들. 시총 100위까지. 비트랑 커플링이 되어 있어서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코인은 지금 왜 안 올라가냐? 아, 너무 힘들잖아요, 접근하기가. 예. 그러니까 지금 저도 힘들어요, 저도. 예. 저도 힘들어요. 왜냐면은 사는 게 너무 귀찮아요. 이게 막 이렇게 입금해 놓고, 예. 또 사가지고 보내서 팔고 사고.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도 아직도 안 팔리고, 아직도 안 팔리고. 이거는 그냥 뭐 돈을 이제 받는 거고, 예. 위믹스 관계자가 전통적 게임의 블록체인 전환에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뭐, 예. 어쨌든 위메이드는 엄청난 회사잖아요. 그 회사도 왜 블록체인으로 전환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겠나라는 거죠. 결국에 이 게임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만, 네, 2021년 기준이네요. 2022년에 백서에 따르면 20조 원이에요. 20조 원. 네, 국내에서만 20조 원이잖아요. 국내에서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시장이겠습니까? 이 시장에서 블록체인만 제대로 쓰인다고 하고, 서버리스가, 모르겠어요. 저는 서버리스로 인해서 이득 보는 게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도 개인적으로. 물론,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웨비나에서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들은 거니까, 뭐 이게 서버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뭐 큰,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이제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그 규모를 축소해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버리스가 이렇게 엄청 큰 그건 아니다는. 네네. 아,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잠깐 채팅을 보다가 또 뭔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하다가 끊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이게 현재 시장이 그거예요. 블록체인으로 무조건 가요. 근데 아직도 이 블록체인이 갈까? 아이고, 이 블록체인이 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요. 예. 위메이드랑 다시 한번 블룸이랑 비교하면 블룸은 상대가 안 되죠. 예. 지금 현재로 예. 공식적으로 런칭한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잠재력은 저는 당연히 블룸 편이니까 위메이드 안 사고 이거 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정을 받는 순간, 네, 뭐 가격적인 건 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레인넷이 잘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비트코인 1300만 원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시간이 많이 더 걸릴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미리. 그리고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 이제 지겨우신 그 빅쇼트의 마이클 버리 실존 인물, 그분이 시장을 조사해서 이렇게 갈 거라고 해서 그 상품에 가입을 해놨는데 시장이 분명히 움직여줘야 되는데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좌절하는 영상을 우리가 모두 공유해서 같이 봤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감내하시는 그런 훈련을 하신다고 하면 솔직히 뭐가 걱정이 있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굳이 제가 굳이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여러분들을 제가 애써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화내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조장해가지고 막 여러분들이랑 같이 빨리 뭘 내놔라 막 이렇게 막 독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편한 게 저는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5년 동안을 블록체인 투자를 하면서 왔지만 가상자산 투자를 하면서 왔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게 조금의 노하우가 여러분들보다 진짜 한 100이라고 총 100이라고 치면 제가 여러분들보다 노하우가 이 정도 더 많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98이고 제가 100이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남들이 고점으로 갔을 때 못 팔았을 때 팔아본 사람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이 편하고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마음 편하게 계시는 게 제일 최고라는 겁니다. 그럼 잠깐 다시 보면은 송은철님 안녕하세요. 아프리카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저한테 용기를 주시는 분도 많아서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벌써 400명이 됐어요 구독자가. 네네. 한 1000명 만들기 위해서는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네, 영상을 엄청 열심히 봐주시기 때문에 예, 요건들을 다 충족 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덕분에 어쨌든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세이셸에서도 잘 듣고 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충중님께서 코인마켓캡 가끔 들여다보는데 로커스 시장 지배력이 아직은 그렇죠. 0%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0.57에 시바인을 보면서 자존심이 좀 상하죠. 제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력도 있고 저는 다 좋은데 어디에 얘기하기가 좀 껄끄럽다는 거죠. 물론 어 이런 뭐 모든 리스크들 예전에 있었던 사법 리스크나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완전히 깨끗한 상태로 이제 검증을 다 끝낸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아직 테스트넷도 안 거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얘기하기가 좀 자존심이 상하죠. 그리고 어디서 사야 되냐고 물어보면 캐셔 불편하니까 그 거래소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불편하니까. 그래서 저도 자존심이 좀 상합니다. 네, 네. 왠지 제가 만든 것 같아요. 로커스가 양수로 올라오면 본격적인 출발이 될 땐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마이클 버리의 시장은 우리 타이밍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걸 잘 알지만 뭐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건 지금 이 시기에 정말 일주일 동안 많이 올라갔잖아요. 가격적인 거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이 시기에 좀 이렇게 했으면은 참 좋았겠다.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모르겠죠. 이렇게 비트코인이 갑자기 2,5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3,600만 원까지 올라갈 줄 아무도 몰랐었겠죠. 네네. 적어도 저는 몰랐어요. 뭐 거기에서 뭐 생각이 있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게 쪼아봤자 뭐 안 되는 것도 알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지금 제 개인 카톡으로 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변경했는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뭐 공개했죠. 예. 많이 줄였어요. 예, 로커스를 대폭 늘려버렸습니다. 뭐지?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아,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다고 하시기에 제가 뭐 어떻게 껐냐. 이렇게 바뀌었죠. 깔끔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바뀌었죠. 그전에는 어땠죠? 샌드박스 3호 싹 다 정리하고 이더 비율 줄이고 비트는 그대로 갖고 있고 매틱 비율 조금 올리고. 네. 매틱은 제가 계속 추가로 가져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현재 지금 토큰 터미널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도 그렇고. 네. 요즘 또 트론이 이렇게 좀 강세를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이 폴리곤이 5위의 자리를 이더리움을 랑 같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또 폴리곤은, 네, 제가 보여드렸죠. 폴리곤 아이디라는 영지식 증명을 통한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폴리곤은 이제 계속해서 무언가를 보여주고 이더리움의 다시 볼까요? 다시 볼까요? 네, 이더리움의 전 재단 커뮤니티 총괄. 네. 이분도 폴리곤에 합류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비중을 이렇게 쭉 이렇게 막 크게 줄일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로커스의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보여드렸다시피 저는 뭐 여러분들을 선동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안 팔렸네 이래서. 아이고. 예, 매일 이렇게 조금씩 파셜로 사고 있습니다. 매일은 아니죠, 솔직히 매일은 아닌데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이 10,000원일 때 산 사람이 이런 식으로 계속 비트코인을 매매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분명히 그 사람도 지금 로커스랑 크레타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게 계속 본인이 갖고 있는 비트하고 이더, 그 사람은 비트 이더밖에 없으니까 그걸 아마 이렇게 바꾸고 있을 거예요. 네네. 네, 토마르님, 로커스 500만 개 이상은 갖고 있죠. 네. 당연히 그 정도 이상은 갖고 있죠.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노드가 어떻게 운영될지는 모르겠는데, 노드 운영하고 스테이킹 하려고 하면은, 네, 좀, 네,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청중님께서, 로커스는 강으로 나서기 전 폐가수령 상태 같아요. 와, 이거 좀 비유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폐간수령 상태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폭풍 전야 같아요. 예, 아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제는 멍청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처음엔 제가 막 재단을 겁나 깠잖아요. 멍청하다고.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 자극을 받아가지고 움직일 줄 알았는데, 어차피 뭐, 누군가 얘기했지만, 뭐, 400명, 그때 당시에는 200명밖에 없었고,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이. 그리고 뭐, 앞으로 10만 명이 된다고 한들, 솔직히, 로커스가 갖고 있는 기술력을, 예, 뭐, 그런 인플루언서도 아니지만, 저는, 네네, 여러분들하고 그냥 소통하는 그냥 알밤 너구리지만, 어떤 인플루언서가 들어와서 막 그렇게 한다고 해도, 크게 영향력을 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서 마케팅에 신경을 안 쓰는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예. 그 남들은 다, 뭐, 막 조작해가지고, 날조해가지고, 막,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막 만들고, 예, 솔직히 뭐 저도 이더리움을 아직 들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까고 싶진 않지만, 아니, 이더리움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제, 뭔가 업데이트 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겠고, 솔직히 뭐 이더리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더리움 창시자가 무능력해 보이지만 천재죠. 그 어린 나이에 이더리움이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뭐 폐간소련 맞고, 뭐 처음에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걱정을 좀 했었는데 이제는 뭐 걱정의 단계는 저는 완전히 이제 지원인 것 같아요.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오래 있었다고 했잖아요. 블록체인 업계에. 이 뭐 사기가 난무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예, 방송할 때 지난번 방송 때 3호 헤드 코인도 사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저는 그냥 예, 도지처럼 될 줄 알고 솔라나 밈을 갖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시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먼저 갖고 있고 제가 50원에 사놓고 여러분한테 와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사세요 하면 나쁜 놈이죠. 예, 그것도 기술력 없는 그런 밈코인을 그렇게 해서 근데 그런 건 아니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저는 뭐 하는 걸 정말 싫어하고 어느 정도 제 블로그를 보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는 그래도 예, 정직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24살부터 군 생활을 하면서 예, 그런 건 없고요. 네, 토마라님 저 500만 개 이상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중님 네, 알밤너구리 말대로 폴리곤이 대부로 붙으면 파급력.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 정말 크죠. 이 폴리곤이 붙는 게 정말 커요. 가격적으로만 봐도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폴리곤이 네. 폴리 뭐 이거 뭐 우리 어차피 제 방송 보시는 분은 우리 가족들밖에 없더라고요. 로커스 가족밖에. 그래서 어차피 우리들만의 희망 회로를 돌리면 87억 개 풀려서 87억 개. 이게 100억 개거든요. 지금 100억 개. 총 공급량이. 이게 지금 시총이 14조였고 20조였단 말이에요. 예, 예, 예. 20조였어요. 시총이 24조까지 21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만 놓고 봐도 폴리곤 따라 붙어주면 폴리곤 밑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폴리곤 밑에 있진 않을 거예요. 로커스 가격이. 이 가격 말고 시총으로. 예, 시총으로. 홍동섬님 18년도 중국서 발행한 게임 엔진 코스 네 아이슈 들어갔고 1800만 개 엄청난 물량 갖고 바이낸스 상장 후에 마이너스 85% 감자된다 상패된다 멘탈 나가고 열받아서 그냥 팔아버렸고 그 뒤에 2021년도 1월 말일날 1100까지 1달러 치솟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커스 크레타 훨씬 좋다 생각함. 네. 홍동선님께서 제가 이게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걸 알아요. 코코스 코인 이거 아는데 저는 ICO를 들어간 건 아니고 이제 뭐 이게 들었죠. 근데 이런 게 많아요. 저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XP라는 코인을 2018년에 친구들한테도 생일 선물로 막 100만 원어치, 1000만 원어치 사주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예. 근데 그게 게임을 해갖고 XP라는 뜻이 경험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게임할 때마다 돈을 벌 수 있겠다. 왜냐면 그때 저는 좀 공부를 해갖고 P2E가 될 수도 있겠다. 막 그때 닌텐도랑 막 뭐 한다 했는데 그게 진짜 종이 쪼가리가 돼가지고 뭐 팔아봤자 도지 마켓에 있고 BTC 마켓에 있어서 저는 도지 마켓에다가 팔았어요. 도지 20만 개인가 50만 개 가지고 아직도 아마 제 친구한테 스크린샷 있는데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도지가 그땐 0.01원인가 밖에 안 했는데 지금 도지가 100원이잖아요. 그때 그 5천원이 지금 갖고 있었으면은 2억이 넘었던 거죠. 그죠? 네, 그건 압니다. 근데 홍동상님 말씀에도 당연히 일리가 있고 1000배까지 치솟아 버렸는데 그거 왜 치솟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완전한 기술이 있는 코인만 보자고 하는 유튜버라고 할게요. 창피하지만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투자자이기 때문에 기술력 있는 것만 보는데 이제는 그 기술력 있는 걸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쨌든 투자를 해놓고 약간 좀 순서가 바뀌었긴 했지만 투자자가 가져야 될 마인드나 투자 철학 이런 것들을 미리 세우셔야 돼요. 가격이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신기한 건 하락장은 잘 버텨요. 어떻게든 막 존버하고 저 같은 사람이 하는 방송 아니면 저도 막 찰리 브라운 방송 많이 봤고 도리도리님은 예전에 한번 2018년에 다른 데서 뵙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이 희망회로의 채널을 보면서 이제 버틴단 말이에요. 근데 상승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제가 분명히 단언컨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철학을
미리 투자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지 않고 그 상승장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때는 패닉이 엄청나게 옵니다. 네. 엄청난 패닉이 다가올 겁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지만, 예. 그때 되면 제가 만약에 덱을 운영하느라고 방송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 형님, 누님들이, 예, 그런, 네, 시각과 그런 준비된 마음 자세, 예,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미리 구비해 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는 봤어요. 2017년도에, 예, 막, 진짜 막, 저는 상대도 안 되고, 1,500억짜리 계좌도 봤어요, 업비트에서. 코인원, 업비트, 그리고 코인네스트 1,500억짜리 봤어요. 300억, 500억은 기본이었어요, 다. 트론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에, 한 사람은 진짜 1%도 안 됩니다. 왜? 1,000원 갈 거야. 예, 기술도 모르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커스가 거기서 트론이랑 똑같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술을 안 보고 가격 상승하고 그냥 시장에서 주는 정보들만 갖고 제가 정확하게 블록체인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님, 누님들. 그리고 동생분들한테. 네. 그게 안 되면 진짜 힘들 거예요. 운철님, 세이셸이 아프리카에 어디쯤 되나요? 아프리카에 관심이 많아서. 그 블록체인을 가지고 아프리카에만 가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 텐데, 그죠? 저는 이제 세이셸에 예전에 그 선물사, 국제 선물사를 이렇게 라이센스를 취득해 보려고 세이셀 그 조세 피처, 예, 거기를 해서 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이셸. 그리고 쿠코인도 법인이 현재 세이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토마르님, 알밤이 올해 안에 로커스가 3,000원 정도는 갈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갔으면 좋겠죠, 당연히.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진짜로 폴리곤 제의가 오지 않을까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죠? 비트에서 어, 업비트에서 국내 코인은 상장을 안 시킨다고 뭐라고 막 혼났어요. 예, 예. 그게 어딨지? 아무튼 그 기사를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이버에서 검색해야 되나? 이렇게 치면 안 되나? GPT로 검색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예, 있어요. 예. 업비트는 국내 거래,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긴 한데, 그 국내 코인 있잖아요. 그 김치라고 하는데, 국내 코인 상장을 잘 안 시켜준다고 우리나라 1위 거래소로서 그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오, 고모님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고모님. 다행이다. 고모님 오시기 전에, 예, 재단 좀 뭐라고 했었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그들이 먼저 올 겁니다. 그들이. 예.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없는 얘기 꺼내가지고 뇌피셜 만드는 거 아니죠?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죠. 그리고 재단에서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알벤 케인 분이 죄송합니다. 알벤이 제 친구가 아닌데 알벤 케인 분이 어드바이저로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제가 좀 웃겼던 게 본인이 알벤 케인은 안 돼요. 알벤 케인 분을. 그래서 저는 거래소에 좀 오래 있었으니까, 뭐, 일반인 분을 무시한 건 아닌데, 알벤케인 분을 알기가 힘들거든요, 사실. 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어쨌든, 뭐, 거두절미하고, 알벤케인 분이 있기 때문에, 폴리곤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면서 하진 않을까. 그때, 만약에 재단에서 그 얘기를 안 했다고 하면은, 이건 뇌피셜이 되겠죠. 저만의 뇌피셜. 그러면서, 제가 그 뇌피셜이 만약에 맞았다고 하면, 또 사람들이, 앨범너구리 대단한데, 그러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공식화된 얘기들만 가지고 꺼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당연히 가격이 중요하죠. 가격이 중요한데 이거 아직도 안 팔렸네. 진짜. 네. 근데 제가 여러분들 뭐 돈 많다고 자랑한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뭐 돈이 많습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코인으로 벌어가지고 뭐 부모님 좀 해드리고 저 좀 이렇게 먹고 살만해졌다고 살만해진 거지.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저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10,000원이든 1,000원이든 그 돈을 우습게 보이는데 그러면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나중에. 예, 예,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젊은 분들께서 예, 예. 제가 예전에 쿠폰이 생기면 네, 그걸 어떻게 했다고 한 것처럼 예, 지금 1,000원, 100원 막 이런 거 무시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믿으신다. 안, 믿음이 없으시면 사지 마시고 믿으신다 그러면 예, 그게 로커스든 크레타든 예, 뭐 샌드박스든 뭐든 그 믿는 거에다가 그러니까 저는 레버리지를 해서 이렇게 투자를 절대 권하지도 않고 저도 그렇게는 안 해요. 아무리 확실해도 예, 이게 확률이라는 게 100%라고 해도 그게 100%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가용한 자산 내에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나중에 그 100원이 10,000원이 돼 있고 10,000원은 100만 원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여러분들 조급하게 아직 1년도 제대로 안 된 코인에 대해서 짧게 보지 마시고 롱텀으로 보신다고 하면 그 10,000원은 정말로 100만 원이 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많은 유저들이 어, 블록체인을 알아가고 코인을 알아갈수록 이 많은 코인 중에서 옥석을 가리려고 할 겁니다. 29,000개, 22,949개예요. 1%면 200개인 거예요. 그죠? 1%. 1%가 200개예요. 120개. 그러면 1%도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알 겁니다. 이제 점점 똑똑해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회로로 오지게 돌려봤는데요. 그리고 나서 진짜로 재단이 얘기한 대로 메인넷이 정말 잘 돌아가서 뎁들이 너무 많아져서 진짜 이더리움의 자리까지 넘본다? 마지막 희망회로 계산 한번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90조예요. 그냥 네, 2억 290조 나누기 좀 뭐 그때 내면은 이것저것 유통량 풀려서 한 25억 개가 유통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그렇죠? 11만 6천 원 불가능합니까? 제 방송을 보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욕설을 쓰면서 메일을 보내신 분이 있어요. 네, 뭐라고 하셨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지랄도 가지가지다. 지랄도 가지가지다. 그래서 이거 지랄이 아닌데 근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뭐 제가 오늘 어,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또 뭐 이렇게 희망회를 돌리되 여러분들한테는 말씀드렸죠. 롱텀으로 올해 말까지만 같이 보시면 돼요. 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함은 안 보여요. 게임 체인 돌려보시는 분들을 다 아실 거예요. 잘 돌아갑니다. 정말 잘 돌아가요. 네. 게다가 처음에 네, 돌아갔을 때랑 다르게 점점 빨라져요. 이 동기와 시간이. 이게 무슨 말이 필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웨비나 때. 그건 쓸데없는 질문이 맞아요. 이게 웨비나가 오래됐고 이 얘기를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아직도 이 게임 체인이 왜 중요한지 모른다? 그럼 그 사람은 파셔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을 제가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갖고 계셔봤자 결국에 얼마 이득 못 보고 흔들림에 파실 거라는 거죠. 노드가 운영 잘 되고 한다? 이상 없이 된다? 그러는 순간 이더리움을 잡게 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길 원하고 아직까지 봤을 때 메인넷도 이렇게 되면 이상이 없이 구동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크레타 그게 무거워 보이고 크레타 게임 콘텐츠가 너무 잘 만들어놔서 무거운 곳이 잘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 지금 이 게임 체인도 못 돌리는 블록체인이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꼭 한번 해보세요.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냥 제 방송만 보시고 오늘은 알바미가 또 희망회로 돌려줬으니까 좀 기분 좋게
토요일이니까 술 한잔이지. 아, 좋아요. 이것도 좋은데 직접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 저는 진짜로 제가 뭐 방송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형님 누님들을 존경합니다.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이거를 지금 이 시장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못하실 것도 없어요. 더 못하실 것도 없어요. 자, 랭킹에 들어가서 댐레이더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했던 게 폴리곤이었어요. 폴리곤 게임이었어요. 폴리곤을 누르시면요, 여기서 네, 아무거나 하나 이제 게임 중에 하나 골라서 클릭하십시오. 맨 위에 있는 광고 말고 네. 헌터스 온 체인 바이 네. 붐렌 이거 블룸으로 보이네. 이제 제가 미쳤나 봅니다. 그래서 네. 요 게임을 한번 해보세요. 네, 요건 영상이거든요. 이게 뭐 이건 내용이에요. 영상을 이렇게 해놨는데 들어가면 그냥 네. 지금 제가 컴퓨터가 지금 좀 막 방송을 하면서 이게 오류가 난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네. 허접한지. 아직도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아직 네. 뭐라고 해야 될까? 네. 아직 되게 이제 기어가기 시작한 시장이.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오늘 영지식 증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첫 번째, 그 영지식 증명이 한 이유는 영지식 증명도 중요하고 분명히 그거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더리움이 아까 얘기했던 네, 게임 체인저가 라고 지금 내세우는 게 영지식 증명인데 그 영지식 증명을 다시 한번 다른 데서 검색해 보시면서 이걸로 게임 체인저? 또는 이거 게임 체인저? 네. 뭐 이런 어떤 걸 느껴보시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게임 체인저라고? 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요 유튜브 분이 그런 거예요. 네. 이더리움, 네. 가상 머신, 버추얼 머신,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 영지식 증명으로 만든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 이더리움이 그래서 결국엔 이길 거다. 확장성 싸움에서.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더리움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 그런데 그래서 영지식 증명을 공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더 블룸이 지금 갖고 있는 기술력이 진짜 게임 체인저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네. 이거 다른 코인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아마 안 볼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사실인데? 네. 저는 구독자 1000명 채우기는 제가 볼 때 글른 것 같아요. 단, 네. 블룸이, 네. 테스트넷과 이렇게 해서 점점 블룸의 로커스, 크레타라는 그 두 가지의, 네. 코인을, 다른 데서 알린다? 또는 상장을 시킨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1000명이 넘어가겠죠. 네. 네, 제 카톡방이 있습니다. 네, 제 카톡방. 근데 제 카톡방에는 여러분들 안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저는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 걸 되게 즐겨 하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를 분석을 하거든요.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반대급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 방에 들어오시려면 그 멘탈이 굳건하신 분들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다고 나가신 분들을 저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는 거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예, 그 투자자라고 하면 굳건한 멘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그 방을 만든 거라서 그거는 좀 만약에 들어오실 거면 과거고 예, 들어오시는데 전 그 방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예. 개인적으로 찬우님도 계시고 박영길님도 계시고 다른 분들도 다 많이 계시지만 예,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응원하시는 저희 아이디가 생각했는데 크레타 사랑님도 계시고 김영식 사랑위원님도 계시고 정말 많아요. 예.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그냥 하면은 허무맹랑하고 이런 객관성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저보다 먼저 갖고 계셨죠? 네, 그쵸? 저는 그런 거예요. 아까 어떤 분이셨지? 네, 홍동선님도 경험해 보셨지만, 네, 이게 생각대로 안 간다고, 특히 로커스가
크레타가 생각처럼 가격이 안 올라간다고 실망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 그걸로 인해서 파신다? 그건 좀 아쉽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한 거지. 예, 어차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재방송을 보고 로커스를 사신 분은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네, EKK님 안녕하세요. 액님. 네, 희망회로 재밌죠? 희망회로는 언제든지 재밌습니다. 근데 저는 희망회로만 돌리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폭망회로도 돌렸어요, 한번. 폭망회로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예, 메인넷이 런칭이 안 되는 거 빼고는 없다. 근데 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게임 체인이 잘 구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다 해보시고 얼마나 이 기술력이 진짜 좋은 기술력인지 다른 걸 안 해보면 말로만 들으면 모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댐 레이더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런 게임 한번 해보십시오. 폴리곤 게임들. 네, 그러면은 차이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네, 당연히 크레타하고 비교하시면 되죠. 그게 올라갈 거니까요. 네, 여러분들 오늘 주말이라서 좀 오래 했었는데요. 네, 일단 1부 방송은 끝났고, 자, EKEK님께서 메인넷이라는 게 간략하게 어떤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 메인넷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 지금, 현재, 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ERC20 코인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개발 능력이 없어서, 또는 개발할 자금이 없어서, 어떤 이유에서 이더리움이 현재 만들어진 아키텍처나 아니면 그 구조. 그러니까 이더리움 플랫폼이 쓰기 좋아서 또는 이더리움 플랫폼을 쓸 수밖에 없어서 이더리움 기반으로 코인을 만들었 그런 본인 자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코인을 메인넷을 거친 코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기반 코인 중에는 폴리곤이 있는데 이 폴리곤은 이더리움 기반의 폴리곤이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기반의 폴리곤이 있고 이 이더리움 기반의 폴리곤을 사용할 때 이더리움 메인넷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수료를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서 굴러가는 거거든요. 메인넷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그러면 수수료를 뭘로 낼까요? 이더리움으로 냅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폴리곤도 따로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다른 자기들만의 메인넷을 만들었습니다. 폴리곤이 수수료로 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들을 메인넷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코인이 빌려 쓰는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런 메인넷은 이런 윈도우 같은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글 핸드폰하고 여러분들 애플 핸드폰이 있잖아요. 둘 다 다르게 구동이 됩니다. 이거는 구글 안드로이드 엔진, 그리고 이거는 애플 엔진. 그래서 각각 스토어가 다르잖아요. 각각의 메인넷이 있는 겁니다. 구글 메인넷, 애플 메인넷. 그런데 메인넷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 메인넷 전쟁을 했어요. 여기서도. 이 웹 2.0 메인넷 전쟁을 했습니다. 플랫폼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뭐 막 구글 말고 다른 플랫폼에서 뭐 이런 엔진을 개발하긴 했는데 결국에는 구글 엔진과 애플 엔진이 제일 좋았기 때문에 지금 그것만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메인넷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메인넷에 탑승해가지고 이 안에서 구글 안에서 구글 플랫폼으로 그들이 제공하는 그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해서 어떻게 해요? EKEK님께서 정말 좋은 앱을 만들었어도 결국에 중간 수수료를 누가 가져갑니까? 구글이 가져가죠. 결국에 메인넷은 똑같은 겁니다. 코인이 내 수수료 30%. 그래서 이게 웹 2.0 세대예요. 이쪽이 수수료를 너무 많이 가져가니까 탈중앙화라고 해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쓰면은 수수료도 절감이 되고 보안성도 조금 더 탄탄해지고 보안성이 탄탄해지면 보안에 대한 비용도 절감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블록체인이 각광을 받아오다가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점점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이 아니라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솔직히 윈도우가 무슨 기반으로 만들어졌는지 누가 그걸 공부하고 쓰겠습니까? 그냥 쓰기 편하니까 쓰는 거죠. 그죠? 쓰기 편하니까 쓰는 거예요. 근데 윈도우에 이런 기술을 공부한 사람들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겠죠? 우린 투자를 했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씩 우리는 정말 많이 왔고, 여러분들의 지식이 정말 많아졌어요.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됐죠?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네. 즐겁게 방송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식이,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지식이, 여기 있고, 여기 조금 있고, 여기 조금 있어요. 네? 그거를 이렇게 한 번에 이게, 모아주는 한번 그런 장치가 필요한 게 알밤노글입니다. 그런 조각조각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이게 이래서 이런 거구나라고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네, 사람이 그게 알밤노글인 겁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면, 네네. 저는 성공한 거기 때문에 오늘도 한 분의 코리니 분을 블록체인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거 계속 띄워놨는데 이거는 허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재단이 이게 또 이게 좀 말이라는 게 되게 야 이거 무조건 10만 원 간단다 이런 얘기 제발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재단이 저한테 욕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냥 개인 유튜버인데 아니 제가 희망회로 돌릴 수 있는 거니까. 왜냐면 제가 욕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물론 욕해도 뭐 타격은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그 저의 의도는 그거예요. 갈 수 있어요. 네. 이더리움 잡아야죠. 네, 이더리움 잡아야죠. 그러니까 제가 개발자가 안 돼요. 네. 저는 가격 차트 해석을 절대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못해요. 저는 그런 거 하는 사람 못해요. 차트로 잘 볼 줄 몰라요. 그냥 장기 투자하는 할 줄밖에 모릅니다. 바보예요, 바보. 네네네. 그래도 제가 골랐던 것들은 다 물론 당연히 시총 50이 100이 안에 갖고 계신 분들 5년 동안 갖고 계시면 다 올랐죠. 예. 그런데 유독 많이 오른 것만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차트 분석을 못합니다. 대신 여러분들 우리 2025년 1월 2월에 그때는 또 즐겁게 보고 정모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냥 이렇게 막 가까우신 분들은 얼굴 한 번씩 뵈면서 여기서 못다한 얘기들도 같이 나누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낮에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뭐 저녁에 뭐 일이 있는 건 아니고요. 토요일이니까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런 또 주절주절되고 막 또 두서없는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상장하면 모십시다. 서로 밥 살 때. 아니 토마르님 토마르님께서는 특정 그 거래소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시는데 모르겠어요. 어디에 할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상장은 중요하지 않아요. 테스트넷이 통합 테스트넷이던가 메인넷이던가 아직 잘 모르죠. 근데 그게 발표가 되는 순간에 한번 딱 모이자고 할 겁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EK님 여러분들 공식 방송은 아까 끝났고 지금은 거의 이제 소통 방송이기 때문에 네네 바쁘신 분들은 편하게 일 보시면 됩니다. 그죠? 네. 그때 되면은 서로 밥 살 때. 그러면은 시그니엘에서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각자 더치페이 하자고 하고 끝날 것 같은데. 네, 장난입니다. 근데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이때 너무 통쾌했어요. 내가 말했잖아. 비트코인 4배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20배 올라갔거든요. 저점에서 380만 원에서. 근데 4년이 걸렸거든요, 여러분. 예. 5년 기다리신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로커스는 시작한 지 8개월 됐다. 왜냐면 어떤 사업이든 돈이 없으면 못하죠. 돈이 없으면 못해요. 그렇다고 재단이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좀 운이 안 좋게 풀린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뭐 저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재단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거는. 근데 이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만 보면은, 네, 꽃길만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네, 아마 이걸 해보신 분들, 그러니까 게임이 재미없어도 돼요, 여러분들. 또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 게임은 완전 옛날에 만들어 놓은 거고, 블룸이 다른 게임으로, 하는 것보단 자체 게임으로 이제, 블록체인 위에 얹어가지고, 그 게임 체인을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게임 체인은, 블룸의, 이런 얘기를, 이건 제 개인적인, 이거는, 게임 체인은, 이 전체 블룸이 갖고 있는 역량의 일부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재단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해주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재단도? 이 게임 체인은 게임에 특화된 거지, 여기에서 뭐 무거운 게임이 안 돌아간다고, 이게 뭐 별로 없네? 그거 아닙니다. 금융권이 지금 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어, 프루프 오브 리저브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프루프 오브 리저브, 이게, 뭐, 뭐라고 해야 돼. 예. 진짜로 이제, 뭐, 내 돈이 은행처럼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포인트로만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너무 자꾸 이슈화 되니까, 이제 프루프 오브 리저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금융권이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진짜 CBD,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음모론자라는 걸 미리 밝히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 검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면은 뭐, 이거 안 좋아하겠죠, 그죠?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검은 돈을 쓰는 사람이면. 근데 뭐, 검은 돈을 쓰기 위해서 뭐, 영지식 증명이 쓰일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어쨌든, 블록체인이 그, CBDC가 만약에 진짜 활성화 된다면 모르겠어요. CBDC가 어떻게 될지 정책적으로 저는 전혀 1도 모르는 너구리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CBDC가 진짜 된다고 하면,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현존, 그러니까 이겁니다. 메인넷 된다 안 된다 런 얘기는 이제 그 우리끼리 하지 말고 어차피 될 거니까 된다고 했으니까 예. 이더리움이 할까요? 그거 CBDC를 폴리곤이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솔라나가 만들 수 있을까? 앱토스가 만들 수 있을까? 저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안 된다고 봐요. 왜? 원장부터 그러니까 원장부터 다이나믹 샤딩이 구동이 안 되게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물론 그 원장을 뭐 제가 다 본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증명을 못 하잖아요. 이더리움도, 폴리곤도, 솔라나도 셧다운 나고. 그거예요, 그거. 정말 이 블록체인이 뭔가가 기술력을 인정받고 진짜 유용한 기술이라고 인정받아서 CBDC가 나온다? 그걸 할 수 있는 건, 네, 현존, 제가 볼 때 로커스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계속 궁금해 하시는데, VC들이 검색하면 나와요. 그냥, 그거는 좀, 다음에 또 할 말이 없어지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밤님 저 기억하고, 토마르님, 네, 알겠습니다. 네, 다 기억합니다. 네. EK님 8년이요, 8개월이요. 이게 어떤 거에 대한 질문이셨죠? 제가 심취해갖고 이태경,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겁든 가볍든 다 돌아가는 게임인, 그렇죠. 블록체인 기반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알고 있지만 계속 그런 질문들이 나오기에. 그리고 그게 큰, 질문거리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블록체인이, 예, 어차피, 리니지라는 게임도, 또는 그거보다 더 용량이 큰, 뭐 예를 들어 100기가짜리 게임도 결국에는 지금 이 제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이 얘기를 제가 개발자가 아니라서 어떻게 쉽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결국엔 제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그렇죠. 가시적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게 8개월. 네네, 맞습니다. 네네, 가시적 움직임을 보인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얻은 것도 8개월인 거고, 그걸 인정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편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단편을 드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즐거운 네, 주말 보내시고요.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이 있기를. 그리고 그 통합 테스트넷 메인넷이 네, 정말 인정을 받기를. 그런 날이 오고 네, 올해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더 궁금한 게 없으시면은 네, 오늘 진짜